자,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크게 두 가지,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로 나누고요. 또 명령적 행위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명, 허가, 면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명하면은 하지 말라는 게 부작이고요. 하라는 게 작입니다. 받아들여라, 수익, 겁부, 내라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명, 경찰, 명령에 해당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 부작위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뭐가 된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부작위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바로 허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 수인 극부 이 세 가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뭐다? 바로 면제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살펴보느냐 하면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명령적 행위에 대해서 바로 하명, 허가,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위 해제는 허가, 자기 수인, 극부 해제는 면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성적 행위는 특허, 대리, 인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도 공정, 통지, 수리, 확인해서 네 가지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간단하게 종류를 암기하는 방법은 형성적 행위는 특대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공통 수학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고 우리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명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명하면은 방금 살펴봤듯이 자기, 부자기, 수인, 극부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명의 종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기 하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하명이고 부작위는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명령이다. 자, 부작위는 우리가 금지라고 하는데 금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금지가 있고 상대적 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상대적 금지는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약 제조라든가 판매라든가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적 금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로 통행 금지라든가 주정차, 주차 금지구역 지정이라든가 또 허병 금지라든가 야간 통행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기간 동안에 통행 금지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또 허용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 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작위 하명은 두 가지가 있다. 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금지는 절대로 해제가 안 됩니다. 상대적 금지만 해제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부작위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허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지 절대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겁부입니다. 겁부는 검전이라든가 물품 겁부 의무를 명하는 건데요. 면허시험 수수료 납부라든가 법식금 납부라든가 현품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겁부함이라고 합니다. 수위는
자기 신체 재산에 가해지는 사실상 침해를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인하고 항거하지 않을 의무를 가하는 경찰 하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경찰이 출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경찰 출입을 응할 의무. 이게 바로 수인 의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종류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명의 효과가 있어요. 자, 하명의 효과입니다. 하명의 효과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공법상 효과가 있고 사법상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하명 중에 자기, 수인, 급부 하명 있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부작위 경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경찰벌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자기를 불이행하면 강제 집행을 한다고 그랬죠. 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옥상에. 자, 구청에서 건물주에게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철거하라고. 자기, 철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구청에서 강제로 철거해버린다.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부작위 경찰 의무를 위반하면 경찰벌을 부과하잖아요. 자,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경찰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정차 위반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경찰벌을 부과하죠. 그때는 경찰 질서벌을 부과한다. 가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하고 어떤 경우에 경찰벌을 부과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법상 효과인데요.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하명이라 하는 것은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이 아니다.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또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는데, 자, 갑이 무허가 술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을에게 허가 없이 술 장사를 하는 거고요. 을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을은 갑에게 술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지불해서는 안 됩니까? 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불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지불해야 됩니다. 아무리 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술 먹은 사람은 술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행위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팔게 되면은 이것은 뭐예요? 위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은 아니다. 왜? 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술을 팔았다면 술 먹은 사람은 술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효하다. 그래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법 요건일 뿐이지 유효 요건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명의 하자 부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하명의 무효, 취소가 아니고 취소입니다. 채소가 아니고 취소입니다. 못하네요. 자, 하명의 무효. 어떻습니까? 하명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뭐예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명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단순 위법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치게 됩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효력은 취소 전까지는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나중에 취소가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가거에 소급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무효는 위법 상태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 말이고 하명의 취소는 단순 위법인 경우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은 유효하다. 취소가 있으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명의 구제가 되겠는데요. 자, 적법한 하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적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법이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법은 뭐예요? 손해배상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적법인 경우는 원칙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찰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허가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자, 절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허가 상대방이 있어요. 자, 허가 상대방은 자, 원칙적으로 뭐예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허가를 신청해야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라든가 입상 금지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해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봄 되면은 굉장히 건조하고 산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뭐 5월 1일까지 4월 30일까지 이 산에 올라가지 마라. 입산 금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거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특정인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만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허가의 성질 가볼까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 그림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다 이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 그림이 뭐였습니까?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형성적, 명령적 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찰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절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허가라 하는 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허가라 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적 행위에 속하지 형성적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라 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익 형량이 요구되는 경우는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해야만이 허가를 내주는 거죠. 쌍방이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야간 통행 금지라든가 그리고 입상 금지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쌍방적 행정행위지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하면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니은 이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판례에 따르면 허가 여부 결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허가 신청 당시 법령에 따릅니까? 허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릅니까? 허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허가 신청을 해요. 허가 신청 당시 허가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결정하기 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허가 요건이 5가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행정청은 허가 신청 당시 법률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법률 개정, 그러니까 결정 당시 법률에 따릅니까? 예, 결정 당시 법률에 따라요. 그래서 허가 신청 당시가 아니고 결정 당시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겠죠? 행정청에서 허가 결정을 할 때는 허가 신청 당시 법률에 따르지 않고 허가 처분 당시, 결정 당시 법률에 따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허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라 하는 것은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된다. 그죠?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갖는데 불과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계 법령상 금지가 해제될 뿐이지 타 법률에 있는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허가 효과는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찰 공무원은요. 경찰 공무원은 겸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업무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경찰관이 월급이 적어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청에 원칙적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가공무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영업무 금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영업무 금지 의무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은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가 완전히 별개다 이 말입니다. 식품위생법하고
국가공무법은 별개의 식품위생법상 음식적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공무법상 영리 업무 금지 의무는 해제가 안 되는 거죠. 하면은 징계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 밑에 보면은 적법성 부여 해석은 앞에서 했던 거죠. 허가 행위는 적법 요건이지 유효 요건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사법상 효력은 없다. 이걸 앞에서 그림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경찰 면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면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찰상의 자기 급부 수인, 그렇죠? 부적에 부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 행정행위를 면제라고 한다. 이게 부자기가 들어가면 틀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 면제라든가 수수료 면제라든가 조세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면제에 해당됩니다. 면제도 명령적 행위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면제도 허가와 마찬가지로 기속 재량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면제는 말 그대로 면제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찰 작용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경찰 작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제와 허가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의무를 해제해 준다 하는 게 공통이에요. 차이점은 허가는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는 것이고 면제는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부관의 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뭐한다? 제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주된 행위, 행정청의 주된 행위에 부과되는 종된 규율, 행정청의 주된 행위에 부과하는 종된 규율을 뭐라 그런다? 부관이라고 그런다. 자, 예를 보세요. 자, 영업을 허가한다. 이게 행정청의 주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한다 하는 게 뭐예요? 종된 의사표시. 이게 부관이다. 이 말입니다. 영업을 허가한다. 이게 주된 의사표시. 행정청의 주된 의사표시고 영업을 허가할 때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하는 거. 이게 종된 의사표시. 이게 부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관의 종류. 이게 중요합니다. 부관의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건하고 기한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행정행위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가 도래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런다? 조건이다. 조건은 확실입니까? 불확실입니까? 불확실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의사 표시를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한은 어떻습니까? 기한은 여기 나와 있듯이 발생 소멸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점은 불확실이냐, 확실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한은 뒤쪽에 나오니까요. 자세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조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의사표시다. 발생, 소멸을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의사표시라고 했어요.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조건이기 때문에 둘 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다? 정지 조건은 발생이고 해제는 소멸을 장비의 불확실한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불확실, 확실이 차이점이지만 조건의 종류, 정지와 해제 조건의 차이점은 둘 다 불확실이니까요. 발생과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확실, 불확실 이것을 반대로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도 발생, 소멸을 반대로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잘 옵니다. 이걸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억한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정발이라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정발이 뭡니까? 장군 이름이잖아. 부산에 가면은 부산 친구가 있잖아요. 그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지킨 장군 이름이 정발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해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해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암기해도 되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해는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는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지, 해제 조건이기 때문에 둘 다 불확실이고요. 차이점은 발생이냐 소멸이냐, 정발, 해소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보시면은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불확실이죠. 차를 선물로 사주겠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정지 조건은 법률 행위를 한 시점에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직 합격 안 했잖아요. 맞죠? 합격하면 차를 사주는 거잖아요. 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선물로 사줘야 되겠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취직하면은 용돈을 주지 않겠다. 그럼 지금 취직을 하면은 용돈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은 지금은 용돈을 준다는 겁니까?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취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한 시점에는 용돈을 주고 있으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취직을 하게 되면 용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때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이 있습니다. 자, 기한은 확실하다 그랬죠? 확실한 사실, 발생 또는 소멸을 장대가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의사표시가 기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한은 효력 발생 시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자, 시기는 뭐냐면은 기한이 도래하면은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말이에요. 10월 1일부터 허가한다. 자, 10월 1일부터 허가한다 그랬으니까 10월 1일이라는 기한이 도래가 되죠? 허가한다. 발생하는 거예요. 종기는 뭡니까? 기한 도래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허가한다 하면은 10월 30일까지만 허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한이 도래되면은 이제 소멸되는 거죠. 10월 30일까지만 허가하니까 10월 30일 이후에는 뭡니까? 취소가 되는 거니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기한의 종류도를 한번 볼게요. 종류는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다. 확정 기한은요, 도래가 확실하면 물론이고 도래하는 시기까지 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주일 후 3개월까지 하면은 뭐예요? 도래가 확실하잖아요. 일주일 후는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도래가 확실하죠? 도래 시기까지도 확실한 3개월까지. 이런 것들을 확정 기한이라 그러고, 도래는 확실하지만 도래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어요. 비가 오면
네가 사망하며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비가 오겠죠. 언젠가는 춥겠죠. 그렇지만 도래 시기는 언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래 시기는 불확실한 경우를 우리가 불확정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종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자기, 부자기, 수임, 급부, 의무를 가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이 말입니다.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기, 수임, 급부, 의무를 가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 시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라. 허가를 내줍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는데 뭘 가하는 거예요? 예, 바로 급부의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라. 이게 뭐예요?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허가를 내주면서 상대방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급부 의무를 맡아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담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정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부과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해서 변경해서 부과하는 부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도로 시위 행진 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청은 뭐예요? B도로로 행진하라.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수정 변경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수정 부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 취소권 유보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숙박업을 하고자 합니다. 숙박업을요. 그럼 이 허가 신청을 하겠죠? 허가를 내주.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청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영업을 하다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 철회한다 하는 거.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면 영업소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철회권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꼭 기억합니다. 오늘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바로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